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있는 뜰이 있다 뜰커피 대표 이성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럼 뜰커피가 프랜차이즈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현재 매장 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수원 지역에만 40개 있죠. 수원 외 지역에도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동탄, 그러니까 수원에 39개, 동탄에 1개 지점. 뜰이 처음 오픈했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2008년도에 이제 제가 8달산에 산림역 카페라는 게 뜰이라는 그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카페를 5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때 이제 와이프가, 아내가 이제 자기 한번 프랜차이즈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무슨 그 프랜차이즈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와이프가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잘할 것 같다고, 저가 커피에 대한 거에 대한 이런 정보를 좀 주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이제 그때 5년이 지나고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을 저희 직원들 다시 다 보내고, 그래서 2호점을 화성행궁에다가 이제 냈죠. 2호점을 내서 한 6개월, 1년 정도를 지금 이제 현재 있는 본부장하고 거기서 이제 메뉴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호점으로 바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프랜차이즈가 된 거죠. 매장 수가 많아졌는데 대표님 원래 이제 커피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자영업에는 오래 종사를 했죠. 근데 그렇게 뭐 커피를 전문화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이제 저도 잘해야 하기 때문에 매장에서 일을 많이 했죠. 교육도 받고 오래는 했죠.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 국가대표급으로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커피를 선택하게 되셨던 이유는 뭐예요? 음식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이제 불만도 없어요. 그리고 재고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좀 뭐 늦게 끝나지도 않고, 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또 이런 시장이 또 잘 열릴 것 같고 해서 미리 좀 찾아봤죠. 미래를 좀 본 거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2,000원의 커피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아이스가 그 당시에 다 2,500원, 뭐 3,000원씩 다 가격에 그런 차별을 뒀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왜 저거를 그렇게 굳이 해야 되지? 그냥 똑같은 가격에 처음부터 사이즈를 원 사이즈로 가자. 대신에 미래에도 똑같이 이 가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아끼고 모든 걸 아끼자. 이걸로 가야 된다. 한 사이즈로 가자. 간편하게 하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은 그냥 그렇게 했어요. 단일 사이즈, 그 다음에 핫 아이스 다 2,000원씩. 향후에도 계속 가격을 유지하실 계획이세요? 그렇죠. 저희는 2,000원의 가격이 무너지는 순간 브랜드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2,000원의 가격을 과연 나중에 어떻게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당연히 오르잖아요. 그래도 제가 처음에 2호점을 창업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 지역에서 뭉쳐서 어떠한 물건들을 쓰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우유라든지, 뭐 기타 뭐 케이크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기타의 뭐 부자재들을 한 군데다가 많이 대량으로 쓰게 되면 지금은 그 물가 상승이 되는 거 억제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2,000원의 컨셉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프랜차이즈를 할 때 원두하고 컵 위에는 가맹점이 물 위에 자유를 줘요. 저희가 본사에서 뭐 배송을 한다거나 좀 메뉴에 있는 뭐 다른 뭐 소스라든지 기타 등등에 거기서 아예 전혀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요. 케이크 같은 경우는 폐기율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중간에 마진을 많이 두면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는 물류의 자유를 준 거죠, 가맹점은. 뜰커피라고 브랜드 네이밍을 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해요. 뜰커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자영업을 오래 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뜰커피를 하기 전에 가게 상호가 뭐 말리꽃 뭐 이런
브랜드였어요. 근데 이게 말리고 망한다, 말아먹다 뭐 이런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거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뜰 좋다. 그래서 뜰 것 같다. 뜰 괜찮다. 그래서 그게 뜰 커피가 된 거죠. 뜰 것 같다는 느낌에서 뜰을 띄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산림욕 카페 할 때는 그 정원, 한국말로 정원 뭐 이런 개념이니까 거기에 다 어우러졌죠. 그래서 이제 그냥 뜰 커피로 간 거죠. 수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뭐 간단하죠. 사업은 아주 정답은 저는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까운 제가 여기 태어났고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한 달 생활을 이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도 보는 눈도 이쪽이 제가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더 잘 알고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수원 특유의 또 그런 수원 시민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수원 지역에서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사실은 2019년도랑 2020년도 지금 그러니까 2019년도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경기권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괜히 그쪽으로 갔다가는 지금 있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이 돼서 일단은 그냥 수원 지역으로 한정줘서 그냥 하고 있어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건을 많이 쓰면 금액이 내려가요. 저희가 컵을 공급을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희가 약간 비밀스러운 건 뭐냐면 전체 매출에서 커피 음료가 70% 이상이 나요. 만약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팔았다 가게 매장 하나가 그러면 커피에 연관된 메뉴 나가는 매출이 70% 이상이 커피가 들어간 메뉴예요. 뭐 아메리카노라든지 뭐 예를 들면 커피가 들어간 카페 모카라든지 이런 메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커피 전문점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야, 뜰 가서 커피 4잔 사와 그러면 8,000원 이렇게 갖고 이런 이미지를 심은 거예요. 야, 뜰 커피 가갖고 요거트 스무디 2잔 사와 이렇게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두를 쓰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타사 브랜드들 뭐 예를 들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이상의 저희 2배 반 그 이상의 원두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가맹점 사장님들한테는 좋고 퀄리티가 품질이 좋은 원두 그다음에 그런 원두를 가격이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00원짜리 커피라고 해서 저희가 기계 커피에 대한 장비를 싼 걸 쓰지 않아요. 그래도 뭐 완전히 고가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쓰는 기계는 아니지만 그라인더도 최소한 뭐 상급 머신도 제가 이제 선택을 했지만 중상에서 상급 보통 저가 커피에서는 저걸 쓰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제가 가맹하는 사장님들한테 설득을 했죠. 이거를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조금 기계 장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20%만 더 쓰시면 이거 고객분들이 알아주실 겁니다. 좋은 원두하고 좋은 장비하고 결합이 되면 좋은 품질의 진짜 원두 커피가 나옵니다. 저 믿고 한 번만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뜰커피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 이상의 장비, 그다음 안정적인 장비. 저희는 이제 항상 안정적인 걸 찾거든요. 초보자들도 해도 안정적인 맛이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거 하다 보니까는 좋아지는. 지금 40분 정도가 지금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 같은 건 없나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비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셨을 때 조금 많이 저분들께서 일단 애로사항은 저는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그게 사실 프랜차이즈 하는 뭐 선배들이나 회사에 뭐 이런 임원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문제가 가맹점하고 본사의 이런 아주 의견 충돌이에요. 물건이 싸게 들어오냐 비싸게 들어오느냐 기타 등등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느냐. 근데 아주 그냥 근데 그런 거를 애초에 제가 이제 바닥부터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처음부터 뭐 20년이 넘는 기간을 어떻게 보면 수련의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타사 프랜차이즈 뭐 사장들이 뭐 가맹점 사장님들을 만나서 소통을 자주 한다. 우린 만나서 고민을 들어준다. 뭐 물론 좋은 얘기죠. 근데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가맹점 사장님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건 물건 싸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팔았을 때 조금 대표가 와서
뭐 잔소리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큰 맥락으로 물류의 자유를 주고 좋은 품질의 원두를 싸게 주고 좋은 컵을 다른 곳보다 또 싸게 납품해주면 가맹점하고 본사하고 그렇게 크게 싸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갔어요. 제가 만약에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프랜차이즈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물류의 자유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다 이탈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저는 마지막 선을 딱 놔요. 그리고 이 가격을 제시를 해요. 이 가격보다 싸면 점주님들이 알아서 사서 쓰세요. 근데 이제 대신에 본사의 마진은 정말 없죠. 근데 그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40%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 그럼 본사에서는 어떤 걸로 어떻게 해서 마진을 내고 이끌어 나가고 수익은 어떻게 내느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할 때 외주 시스템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본사의 직원들의 규모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뭐 예를 들면 뭐 다 외주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처음부터. 뭐 어떤 디자인 회사 외주, 뭐 다 외주, 다 그냥 전부 외주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가맹점 문의가 들어와서 스탠바이를 해서 오픈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견적을 받고 하면 그 중간에 인력이 필요 없는 인력이 나가는 게 없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리 컨택을 한다든지 어디 뭐 어떤 고객님이 들어와서 저는 뭐 자본 이만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장을 열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서 문의를 하면 제가 만약에 슈퍼바이저를 고용을 하고 2명을 하면 그분들 월급이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수원 지역에 있는 유능한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하고 만났죠. 만나서 그분들에게 좋은 급매물이 나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대신 뭐 수수료 같은 거 제가 안 받겠습니다. 뭐 그냥 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분, 두 분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이 물건을 찾으러 영통을 가요. 남문에 계신 분이. 그럼 거기서 공동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 부분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사실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다 안 되고 힘든 이유가 급여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다가 꺾이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급여 주고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운영을 되려면 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그 가맹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푸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큰 지금 다 외주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직원이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한 6, 7명 정도 되는데요. 본사 직원 6, 네. 40% 정도. 네. 근데 좀 더 있었는데 2명은 이제 결혼해서 독립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충분해요. 왜냐하면은 요즘 뭐 물류 같은 경우도 뭐 다 시스템도 다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크게 뭐 더 늘리게 되면 늘리죠. 근데 이제 저희는 본사 직원들이 다 바리스타 업무를 해요. 일을 못하면 직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 사무직이라고 해도 다 기본적으로 매장 업무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해요. 일단 본사가 가져가는 수익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적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연 매출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고 본사가 가져가는 매출이랑 연매출은 좀 되죠. 왜냐면 유통을 하니까 좀 되는데 그리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요, 연매출을 그 비교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글쎄요. 가게 전체적으로 장사들이 다 잘 돼요. 그 기존에 이제 뜰커피 하시는 분들 매장들이 다 잘 돼서 매출은 좀 나오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다 외주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케이크라든지 저런 거 다 외주 하니까 저희가 전혀 손을 안 대고요. 본사에서 하는 거 원더 컵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매장이 급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요? 매장이 급증할 수 있었던 비결.
제가 이제 가맹점 사장님들이 저한테 이제 가맹점 사장님들은 다 저를 찾아오잖아요. 제가 이제 광고를 잘 안 해요. 이제 인터넷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뜰커피에서 뭐 이렇게 광고를 한다거나 뭐 어떤 신문에 뭐 프랜차이즈 무슨 대상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홍보하는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는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오셔서 이제 문의를 하시죠.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뭐 이렇게 해서 뜰커피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면 미팅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어떤 자리를 이제 선택을 해드리고 이제 창업 이해관계가 맞아 창업을 하잖아요. 근데 다 스토리들이 다 있으세요. 어떻게 됐든지 다 스토리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스토리를 제가 많이 들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맞는 자리를 선택을 해드려야 돼요. 만약에 뭐 퇴직을 하신 분인데 젊은 친구들이 많은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가정주부가 많은 그런 상권에 이쁜 20대 후반에 생머리 긴 여자친구를 거기다 가서 사장으로 소개시켜주면 그건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한 번에 실수를 해버리면 그 아줌마들한테 입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공무원들이 많은 지역에 갔는데 아주 말도 느리게 하는 가정주부를 그쪽 지역에다가 자리 좋아요 라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죠. 안 맞아요. 절대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는 뜰커피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스토리 이렇습니다. 사장님도 이게 마음에 드시면 저하고 같이 하십시오라고 하면 45점까지 간 그런 아주 큰 거는 그 가맹점 사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열심히 정말 그분들한테 어떤 그 때로는 뜰커피 다른 매장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잘 못하면 뜰커피가 좀 안 좋은 소문이 날까 이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큰 비결이죠. 왜냐면 브랜드를 제가 만들고 다 제가 이렇게 했지만 제가 40개 매장을 전체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맹점 사장님들이 정말 문도 제 시간 뭐 어머님 세대 나이도 있고 아버님 세대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퇴직한 그런 뭐 제2의 창업을 하신 분도 있고 아주 스토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다 열심히 해주세요.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또 어떤 지역에는 뭐 광교라는 지역에는 매장이 7개, 8개가 있어요. 근데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커피가 조금 더 맛있게 추출을 하고 또 뭐 이렇게 경쟁을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개 있을 때, 20개 있을 때, 30개 사장님들이 너무 더 열심히 잘해주고 그게 비결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 역량이 한 50% 정도 된다면 그분들의 역량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맹 운이가 가장 염두에 두는 사항은 뭐예요? 자리를 볼 때 저는 이제 인터넷이나 여기 사람이 몇 명 지나간다. 여기 예를 들면 광교 법저타운에 카페가 10개가 있다. 카페가 20개가 있다. 이런 거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다 보면 나와요. 예전에 보면 진짜 대기업들은 사람 몇 명 지나가는 것까지 다 쉬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리를 볼 때 그런 거를 한 반 정도만, 한 3분의 1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3분의 1 정도. 나머지 한 70%는 감인 것 같아요, 감. 그러니까 자영업은 경험을 절대 이 데이터나 붓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떡볶이집 갔는데 몇십 년 하신 분들 그냥 이렇게 육수 이렇게 부면 간 맞듯이 감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 70% 정도는 그 감으로 조금 이렇게 그동안 수련해왔던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걸로 많이 자리를 선택을 해요. 한 데이터는 한 30% 정도 보고 이 지역은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첫 차하고 막차가 있어요. 첫 차는 뭐냐면 딱 봤을 때 그거 가게를 무조건 이거는 임대료가 좀 비싸더라도 남들이 선접하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근데 막차는 거품이 빠질 때까지 아무리 해도 그걸 가맹점 사장님한테 자리가 좋아요라고 부추기면 안 돼요.
과감하게 접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 가맹점 사장님이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제가 거절을 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가면 답은 뻔하거든. 그 월세를 내고 그 자리를 사장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걸 하실 바에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게 아무래도 좀 첫차 막차 보는 그 비법이 약간 이제 그런 게 이제 영향이 좀 있는 거죠. 첫차 막차. 근데 그게 여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광교 중흥점에 들어갔는데 그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매장은 제일 좋은 자리인데 남들이 이제 안 할 때 제가 처음으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수많은 부동산의 정보를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서 첫 번째로 계약을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그랬죠. 근데 다 공사가 끝나고 주변에 있는 곳이 다 완성이 되니까 그 자리가 빛나는 거예요. 그게 첫 차고, 막차는 얼마 전에 이제 40호점을 광교에 이제 2호점을 오픈했는데 거기는 이제 거품이 다 빠졌어요. 막차예요.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자리 하나가 눈에 딱 보여요. 월세도 싸고 지금 시기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계약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거가 뜰커피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옆쪽으로 막 점포들이 계약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거를 가맹 사장님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본사에서 솔직해져야 돼요. 가게 자리를 볼 때 어떠한 분이 왔는데 내가 개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개수 늘리는 거에만 하면 안 돼요. 금방 50개 되면 뭐 하겠어요. 10개, 20개가 망하면 그 브랜드 망한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사장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찾아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안 됩니다. 사장님 다른 거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시고. 제가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살았어요. 뭐 이렇게 막 경쟁 속에서 막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고 막 이런 거로 생기면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가 좀 늦게 생겼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들이 태어나면서 제가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런 치열한 인생을 확 살다가 갑자기 제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다 가르쳐 드리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제가 몇 억을 잃고 때로는 수천만 원 잃고 나는 울어. 뭐 울고 뭐 진짜 그 고통을 막 겪으면서 노하우를 내가 하나 두 개씩 이게 가슴속에 쌓아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남들에게 공짜로 가르쳐 준다?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20년이 됐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생기고 그걸 보면서 좀 마인드가 바뀌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오면 뭐 이렇게 작가님 이렇게 오셔도 제가 커피숍 하신다고 하면 그냥 솔직히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다 가르쳐 드려요. 만약에 뭐 이게 커피가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거 다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뜰커피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어떤 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막 하면 얘기가 안 통해요. 막문을 무조건 하겠대요. 그러면 어떤 자리를 뭐 걸리면 얼마 주고 들어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저한테 일단은 그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소가 와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지역을 가서 보고 전화를 드리죠. 근데 이 가격에 커피숍을 뜰커피를 안 해도 이걸 인수해서 하시면 답이 없는데 이거를 하지 마세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거든요. 뜰커피 안 하셔도 좋고 그것도 하지 마시라고. 그럼 그분이 그래요. 진짜 전화 주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전화 오신 분들한테 다 그렇게 해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뭐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전화하시더라. 얼마 전에는 80 먹은 어머님이 전화하셨어요. 정말 나이가 80이세요. 영업을 하겠다고? 네, 커피숍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행궁동에 우물이 생기는데 그 앞에 집이 있으시대요. 그걸 자기가 집에 있으니까 몸이 아프시다고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님하고 같이 전통차를 하시는데
뜰커피를 하신다니 뜰커피는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전통차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도 힘들 것 같으시니까 뭐 이렇게 고치셔갖고 어디 부동산에 임대 전화번호 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어머님이 자기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시원스럽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무튼 뭐 건강하시고 열심히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다른 데 가서 뜰커피 뭐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더 좋다는 얘기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범위가 넓어지면 효과가 없겠지만 이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좀 있겠죠.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수원에요. 네. 수원에는 이제 계속 광교죠. 계속 광교, 영통 이쪽 지역이죠. 광교, 영통. 근데 영통은 진짜 자리가 너무 비싸요. 오히려 광교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리는 항상 많아요. 그리고 타사 브랜드들이 쉽게 접근을 이제는 쉽게는 수원 지역에 오면 뜰커피 눈치를 조금 보겠죠. 지금은 현재로서 40개 매장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큰 데하고도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많이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뭐 재밌어요. 뭐 때로는 저희가 뭐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우수한 부분이 있어서 또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배우고 그러면서 뭐 재밌게 하고 있죠. 근데 그래도 수원 지역에서는 지금 그래도 뜰커피가 아무래도 좀 한 번쯤은 들어오면 큰 프랜차이즈 들어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브랜드가 되지 않았을까. 좀 뭐 그런 뜰의 눈치를 좀 보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어딘 것 같아요? 생각하시고 수원에 들어올 때 그냥 얘기해도 돼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디야가 아닐까요? 이디야? 이게 수원 지역만 놓고 그쵸. 본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같이 이제 커피 전쟁을 시작을 하면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갈려요. 여기가 뭐 몇 평이냐, 여기가 어떠냐, 어떤 거에 따라서 이게 약간 그 영업 전략이 있어요. 제가 혼자 판단할 때. 근데 아직까지는 승률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저는 자신 있어요. 어떻게 되든지. 지금 아직 이제 제가 물류에 대한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로스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물류의 양이 어마하잖아요. 단가라는 자체가 틀려요. 근데 이거를 중견이나 아주 소형 업체, 저희 같은 이런 업체들은 욕심을 내면 거기서부터 흔들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어릴 때부터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무서움을 알죠.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뜰 가맹점을 창업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드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리 창업주분들께서 보실 수 있고. 네, 이제 그게 참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창업에 대한 비용이. 근데 장비 대금은 보통 전체적으로 다 하면 3그룹 커피 머신 한 대, 그라인더 2대, 뭐 제빙기 뭐 이런 게 한 부가세 빼고 한 2,800, 2천만 원 후반대 들어가고요. 이제 인테리어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기존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인테리어를 안 하시면 가맹을 안 내드려요. 무조건 인테리어는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음료가 좀 싸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그래도 나름대로 느낌 있고 감성적이고 좀 고급 자재 쓰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요. 그래야지 저희만의 무기가 생기잖아요. 커피는 저렴한데 인테리어는 그래도 10평이든 30평이든 좀 고급스럽게 가야지 타사 브랜드하고 경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 부분은 다 틀려요. 뭐 천장이 높느냐, 층고가 높느냐, 아니면 외부를 많이 하느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바닥을 쓰느냐, 뭐 에어컨을 기존에 있는 가격으로 쓰느냐.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치는 뭐. 그러면 한 이 매장 사이즈 정도면은 어느 정도가 나온다고? 1억 정도 들죠. 1억 정도? 점포비 빼고 1억 정도는 들어가요. 간판하고 뭐. 사장님 그 film에 가보면 이렇게 다 할리우드 배우, 맞아. 우리나라 배우도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서 하신 건지. 제가 예전에 사진 좀 했었어요. 어릴 때. 좀 했었는데, 요거 사진은 그 지인이 미국에서 사진집을 이제 어렵게 구하는 거라고 하나 갖다 주셨어요. 진짜 이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나만 갖고 왔다고 내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복사 촬영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갖다 주셔서 그걸 이제 제가 복사 촬영을 해놨죠. 그러고 난 다음 나중에 내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인테리어에다 꼭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안 하고요.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각 매장마다 분위기 있는 헐리우드 배우들 이제 해서 하게 됐죠. 느낌 있지 않나요? 우리 보면 저작권에는 문제 없죠? 아직까지는 문제. 그 국내 배우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럼 가맹점에 커피 관련 교육은 따로 하시나요? 외주 그것도 외주로? 또 이제 수원에서 제 판단으로 가장 교육을 잘하시는 분을 우연히 뵀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저희 이제 가맹점 사장님이 예전에는 이제 여기서도 하고 했죠. 좀 모자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배우는 거 말고 A라는 분이 아무것도 몰랐을 경우, 정말 커피 일을 시작하시는 분? 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한테 배우고 나서 직영점에 와서 현장 교육은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은 한계가 와요. 답답하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가맹점 사장님이 가서 라떼아트를 배우셨대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기간에 그분이 못하셨는데 단기간에 되게 잘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거기 학원에. 근데 뜰커피에서 왔다. 근데 되게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자기가 교육을 잘못했나? 왜 내가 교육을 뺏어갔나? 이러면서 막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잘해주셔서 교육을 좀 한번 맡기고 싶은데 대신 조건을 달았죠. 다른 거를 다 빼고 우리 뜰커피에 딱 어울리는 교육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커피 기본적인 추출, 그다음에 라떼아트, 아주 저희에 딱 맞는 교육만 횟수 정해서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분도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셔서 이제 제가 오면 그분한테 외주 교육을 보내드리죠. 매출이요? 매출? 어떻게 말씀드려요? 네, 평균 매출 말씀해 주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30% 이런 것 같아요. 뭐 한 40개 중에 한 30%는 뭐 하루에 뭐 한 300잔, 400잔 이 정도. 그다음에 중간은 뭐 200잔에서 300잔. 그다음에 하위가 뭐 한 200잔, 250잔. 300잔, 400잔이 하루에 300잔에서 400잔 하루 일매출이 보통 어느 정도 추산하면 될까? 아메리카노뿐만 아니라 되게 메뉴가 다양하잖아요. 글쎄요. 시즌 때는 뭐 두 자릿수 끝 정도, 끝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세 자릿수 이렇게 다른 매장도 좀 있고요. 근데 그 밑에는 뭐 차등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되는 매장은 뭐 하루에 뭐 100만 원 그런 매장도 넘게 있고.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연내에 몇 개 더 매장이 오픈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몇 개 매장을 나온다. 본사나 제가 앞으로 지금 여태까지 해왔듯이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욕심을 안 부리고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서 커피의 맛을 계속 잘 유지를 하고 고객들한테 인심을 잃지 않고 한다면 저희가 더 개수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않고 고객들이 옛날에 또 맛있었는데 지금 맛없어졌어. 지금 변했어. 이런 얘기들이 자꾸 귀에서 들리면 아무래도 감행하는 건 쉽지는 않겠죠.
가맹 숫자를 제가 목표를 두고선 그걸 한다 안 한다는 감히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제가 뭐 50개를 세웠다, 뭐 올해 내가 20개를 하고 목표를 세웠다. 저희 직원들과 회의하는데 우리도 20개, 30개, 뭐 본부장 요번에 뭐 우리 50개 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그게 그렇게 되면 무리수를 띄우면 이때 직원들도 무리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잘하면 뭐 많이 늘어나겠고 제가 잘 못하면 뭐 하나 두 개 하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필터커피 창업을 꿈꾸는 예비 점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냥 자영업의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게. 근데 정말 그거를 이렇게 하신다는, 이렇게 와서 도움을 청하신다면 그냥 좀 조금 본사하고 좀 양보하면서 뭐 욕심내지 마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데 하시다 보면 또 다른 메뉴도 누가 와서 찾고 그러면 막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시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이 좀 욕심을 좀 버리시고 좀 기다릴 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면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마음이 급하고 이런다고 해서 장사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응? 항상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자리도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만나서 가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막 전화 와요. 준비가 됐는데 자리가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어떻게 못 눌러서 만났는데 내일 어떻게? 그거 물론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자리 못 해드리겠어요? 근데 하면 안 되는 자리니까는 안 하는 거겠죠. 근데 기다리다가 정말 좋은 자리가 나타나면 제가 전화를 드리죠. 사장님 이거 진짜 좋은 거 나왔어요. 내가 브리핑을 해요, 제가. 그러면 급매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금도 싸고 더 좋은 거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